자, 원래는 이 전에 있던 강의랑 쭉 이어서 갔었어야 됐는데 강의가 너무 길어져가지고 좀 잘랐습니다. 지금 이 내용에서 다룰 내용은 그래서 이산확률 변수에 대한 평균 분산 혹은 표준 편차를 구했어요. 구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 구한 값이 좀 변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변형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보는 차례인데, 원래 뭐 이렇게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이런 평균, 이산확률 변수에 대한 평균이 있다라고 쳐요. 자, 이때 뭐 이런 식으로 있다라는 거잖아요. 가령 1, 2, 3이 있다라고 칩시다. 자, 이렇게 있어요. 자, 이렇게 있을 때 뭐 각각에 대한 확률이 이렇게 있겠죠. 자, 얘를 어떻게 변형을 시킬 거냐면 이 x에다가 2를 곱하고 1을 더합니다. 2를 곱하고 1을 더하면 얘는 3인가요? 그다음 얘는 5가 되고 2를 곱하고 1을 더하면 얘는 7이 되죠. 자, 확률은 똑같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의 또 평균을 구할 수 있겠죠. 그럼 평균이 과연 얼마가 나올까? 요런 내용의 얘기입니다. 이 평균이 m이라면, 그러면은 좀 그냥 심플하게 직관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당연히 평균도 2배 곱하고 1 더해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죠?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이게 굉장히 직관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는 다를까요? 아니에요. 실제로도 똑같습니다. 자, 2배를 하고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2배를 하고 1을 더한 이런 확률 변수를 가지는 확률 변수에 대한 평균은, 이 평균을 m이라고 했을 때 2m 플러스 1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산확률 변수 평균에 대한 성질입니다. 얘를 일반화시켜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 ax 더하기 b는 am 더하기 b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혹은 이렇게 써도 되겠죠. 오케이? 됐죠? 자, 근데 평균만 있는 게 아니죠. 뭐가 또 있지? 분산이 있잖아, 그죠? 자, 분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결과가 나올까? vx를 뭐라고 해볼까요? 그냥 v라고 해볼까? 이런 상태에서 또 마찬가지로 2배하고 1을 더합니다. 자, 이럴 때는 어떤 값이 나오겠느냐라는 거예요.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 4v가 나옵니다. 얘는 좀 직관적이지가 않죠. 어떤 일을 겪어서 얘가 4v가 됐는지, 그렇죠? 이렇게 쓸 수도 있겠네.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나왔는지 한눈에 보이지가 않죠.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이제 설명을 할 수 있냐면, 자, 똑같이 1, 2, 3이라는 이런 확률 변수를 가진 확률 분포가 있다라고 쳐요. 자, 얘도 각각의 확률들이 있겠죠. 자, 이 상태에서 1을 더하기만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더했어요. 자, 그럼 평균은 평균대로 또 커졌겠죠. 근데 가령 얘에 대해서 평균이 2였고 얘에 대해서 평균이 3이었다 친다면, 이 평균 2와 이 평균 3에 대해서 각각의 1, 2, 3이 떨어져 있는 거는 1 떨어져 있고 0 떨어져 있고 1 떨어져 있죠. 이 평균 3에 대해서도 1 떨어져 있고 0 떨어져 있고 1 떨어져 있죠. 자,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이 더하기라는 것 자체에는요, 분산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분산은 곧 뭐라 그랬지? 저번 시간에 바로 전 강의에서 분산은 떨어져 있는 정도를 표현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떨어져 있는 정도. 근데 가령 예를 들어서 A랑 B랑 C라는 애가 이렇게 붙어 있는데, 야, 너네 다 한 칸씩 옆으로 옮겨, 이러면은 얘네가 뭐 더 떨어지나요, 서로?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게 분산에서의 이 플러스 1, 요 느낌을 이해하는 방식입니다. 됐죠? 서로 다 한 칸씩 옮긴다고 해서 이 차이가 벌어지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됐죠? 하지만 2배는 다릅니다. 이 배수는 달라요. 이 배수의 느낌은 확연하게 다릅니다. 왜냐하면 일단 분산은요, 제곱이 들어간다 그랬지. 자, 이렇게 정의가 되잖아요. xi, i는 1부터 n까지.
이렇게 이제 분산이 정의가 된단 말이죠. 분산의 정의에는 제곱이 있기 때문에 얘를 막 2배만큼 더 떨어뜨려라. 지금 얘네가 이제 떨어져 있는 것만큼의 2배를 떨어뜨려라. 해서 2배를 떨어뜨려 놓은 상태에서의 분산값은요. 실제로 얘가 또 제곱이 되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제곱이 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제곱배로 더 이렇게 늘어납니다. 차이가 벌어져요. 더. 그래서 딱 이런 겁니다. 더하기는 없어지고 곱하기는 증강이 됩니다. 2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4vx라는 결과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됐죠? 그럼 얘를 일반화시켜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얘에 대해서는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일반화된 표현입니다. 그래서 곱하기는 제곱화되고 더하기는 사라집니다. 오케이? 이해되죠? 자, 얘를 엄밀하게 숫자를 넣어가면서 일일이 다 증명해 볼 필요는 절대 없어요. 물론 해보면은 본인의 기억에 더 도움은 되긴 하겠지만,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되긴 하겠지만 너무 비효율적입니다. 그냥 제가 이런 느낌을 쭉 알려드렸잖아요. 이렇게 해보면 이렇게 된다라고 미리 경험적인 측면을 알려드렸으니까 그냥 정말 그런가 보다 믿고 외우시면 됩니다. 이 뒤부터는 이제 외우는 거예요. 계속 그냥 진짜 저렇게 하면 저렇게 나오나 보다. 난 저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다. 내가 할 거는 선생님 고맙습니다. 저한테 저런 불필요한 과정을 겪지 않게 해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이러고 그냥 외우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불필요한 이런 과정을 하지 말라고 이렇게 생략해서 일일이 이렇게 효율적으로 가르쳐 주는 건데, 이걸 또 일일이 또 증명을 해보겠다. 난 증명하고 싶다. 어떻게 증명해요? 이렇게 물어보면 답이 없습니다. 너무 답답해요, 제가. 그러니까 그런 요구는 뭐 물론 하시면은 또 답변을 드리겠지만, 저의 이 답답한 마음을 알아주십시오. 정말 필요 없어요. 정말 필요 없습니다. 나중에 본인이 문제를 엄청 많이 풀다 보면 또 느낄 거예요. 정말 필요 없는 과정이었구나. 정말 평가원도 단순 계산을 요구하는구나, 나한테. 근데 어쨌든 이해도 되지 않아요? 그쵸? 어느 정도 이해도 되지 않습니까? 평균은 곱하기와 더하기를 다 갖고 다니고, 분산은 더하기 따위 같은 건 갖고 다니지 않습니다. 그쵸? 요 자리 옮기는 개념으로 딱 알고 있으면 좋아요. 다 한 칸씩 떨어져 있는데, 야, 너 한 칸씩 옮겨 너네 하면 얘네가 더 벌어지게 앉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마치 그런 개념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표준편차. 표준편차는 사실 뭐 별로 똑같은 얘기잖아요, 사실. 자, 얘에 대해서 이렇게 됐을 때 얘는 절대값 A에 얘랑 같아집니다. 제곱했다가 다시 루트 씌우는 거니까, 그렇죠? 물론 양수로 나와야 된다라는 전제 조건이 붙겠지만, 그래서 절대값을 씌우는 거죠. 모든 수에 어쨌든 루트를 씌웠을 때는 무조건 양수지, 그렇죠? 그래서 절대값을 씌우는 겁니다. 어쨌든 뭐 이런 결과가 나온다라는 거, 이렇게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무조건 그냥 공식으로 외워라 라고 절대 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어느 정도의 이해는 시켜드렸어요. 딱 그 이해를 바탕으로 암기를 하면 아주 탄탄하게 암기가 될 겁니다. 가장 효율적인 방법의 공부가 될 거예요. 됐죠? 믿으세요.